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사정 대화와 관련된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문성연 위원장도 통탄한 거대 노조의 기득권 향유라면서 민주노총이 노사정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의 문성연 위원장은 한국 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기득권은 총자본과 그 자본가들이죠. 한국에서는 재벌과 거대 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배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연대 임금을 주장하지만 핵심은 총노동과 총자본의 이 분배 구조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리고 경사노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재벌과 부자들의 양보와 고통 분담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러나 경사노위는 이런 그 부자들, 재벌들을 제외시킨 다음에 노동계급 내부의 불평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내부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재벌 구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할 마지막 기회다 라면서 역시 경사노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회적 대화가 되려면 힘의 균형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그리하여 불평등 구조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동계 힘, 즉 투쟁력이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언론들은 민주노총의 강성 투쟁,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 투쟁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침소봉대에서 부각시키지만 그러나 총자본 그리고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노동은 여전히 미약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 민주노총 집행부는 대화와 투쟁을 병행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경사노의 참여를 앞두고 결정을 앞두고 이 청와대 관계자와 비공개로 만나는 등 투쟁보다는 역시 대화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것은 대화에서 합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입법을 통해서 제도화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입법이 되려면 국회 내에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의미한 그런 정치 세력, 정당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 정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킬 때도 역시 여야 야합으로 통과시켰고 또 여야청이 지금 합의해 놓은 탄력 근로제 확대 실시 문제도 역시 진보정당, 소수정당이 있지만 전혀 이 부분을 막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설령 지켜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사회적 관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기 노사정위원회 합의된 내용들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거나 그 합의 정신과 전혀 왜곡된 상태로 이것이 법 제도화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노사정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기만 전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중국 절반만 따라갔어도 미세먼지 해결됐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세계 22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나쁜 선수로 10위이다. 엄청난 미세먼지 국가죠. 노경유차보다 11배나 미세먼지를 뿜어낸다는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포클레인 등 노건설 기계가 문제다. 이런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초미세먼지 재앙, 외교 산업 측면에서 총체적 대책을 새로 짜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서울 초미세먼지 관측 이래 취약을 지금 기록했다는 거죠. 이번 주말에요. 환경부 비상대책은 문자
안내가 전부다. 중국도 면피 말고 자료를 공개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중국 핑계를 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 정도, 영향, 이거 당연히 연구를 해야 합니다. 한중 공동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이 문제는 뭐 중국이 우리 입장의 동의를, 한국의 입장에 대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그것대로 대응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 전략에 대한 전면 수정도 필요하다. 어떤 성장을 할 것인가, 어떤 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산업 구조의 문제, 성장 전략의 문제,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최소한의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의 그런 틀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한반도 명운가를 외교전 닥쳤는데 4강 대사가 안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4강 대사 이전에 한미 동맹에만 매달렸지 말고 주변 4대 강국과 새로운 다져간 안보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대사 임명에 있어서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겠지만 뭐 이들이 전문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 주재하는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 나라의 그 정치인들과 인맥을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본국에서 이 외교 전략이 뚜렷한 중심에 서 있지 않는다면 대사 개인 능력으로 외교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의 힘, 또 그 국가 정권을 잡은 지배 세력들의 외교 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원전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탈원전도 미세먼지 악화시키는 방향 아닌가. 중앙일보는 무엇이 두려워 탈원전 공론화 않는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 4호 원전 건설 체계를 지금 제안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네요. 문화일보는 미세먼지 악화시키는 탈원전 공론화 거짓말하는 청와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만약에 100% 시행했다면 원전을 전부 가동시키고 전체 전력 생산의 약 30% 정도 되는 원전 이 발전량을 화력 발전으로 완전히 대체시켰다. 그러면 석탄 화력 부분이 더 늘어나서 미세먼지가 더 증가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전혀 뭐 고리 1호기 정도 폐쇄한 것 말고는 말로만 탈원전이지 탈원전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원전이 그대로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앞으로 완전히 탈원전을 했을 때 그럼 화력 발전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원전이 탈원전되는 그 부분을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 대한에너지로 이것이 전력을 생산한다고 한다면 미세먼지가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가 늘어난다, 심각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이 탈원전 정책은 진정한 의미의 탈원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신고리 오륙호의 건설 재개를 위해서는 공론화를 거쳤지만 그 과정에서 대체 에너지 문제가 사실 그런 대한 에너지 문제가 거론된 것이죠. 송영길 의원은 신한울 3, 4호기는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공론화를 거쳐보자. 그러면 신한울 3, 4호기도 건설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하면서 그 공론화 과정에서
이 건설 재개할 것은 재개하고 또 신규로 건설하지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예 이 건설을 포기하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문재인 정부 나름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방향을 수립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공론을 굳이 거쳐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백 명이 이 탈원전 정책의 그 가부를 결정하는 것도 어느 도단이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미국은 미국민 안전 우선이라는데 한국민 안전은 누가 챙기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는 미 본토 공격,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폐기하는 그것만 폐기하면 제재를 완화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핵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경신문은 궁극 목표는 미 국민 안전, 미국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 안보는 그럼 어떻게 되나 라면서 이 한반도 비핵화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신의 안전을 우선하는 만큼 한국민의 안전은 한국 스스로 책임져야 되겠죠. 그걸 뭐 계속 미국에 의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영원한 제국도 아닌 것이고 또 미국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안전과 이익에 이 어느 것이 더 자국민의 안전과 자국의 이익에 우선하는가에 따라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의존해서는 우리의 이 안보와 우리 국민의 이 안전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미 동맹만 붙들고 있으면 한국의 안전이 지켜진다는 주장이 지금은 굉장히 그렇게 되지 않는다. 허구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안보, 한반도 평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체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하나만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 그것이 무너질 경우에 우리는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길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미투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체육계 미투, 대한체육회 침묵의 카르텔 깨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솜방망이 처벌, 제19 감사기, 각종 입시 비리, 승부 조작, 파벌 싸움, 이 체육계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폭로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이 메달 따기, 국위 선양, 이 자본의 대리 선전 등 이 엘리트 스포츠 정책 그리고 자본이 뒷받침되는 이 자본의 선전 도구가 되고 있는 이런 스포츠를 정책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사회체육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외 경기에서 메달 순위 보도 이런 부분부터 폐지시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한국당 7.27 전당대회 개파와 과거 못 벗어나면 미래 없다라는 사설을 내보냈네요. 이 개파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부모 형제 자매 간에도 정치적 입장이 다른 것 이것이 정치입니다. 그 개파가 문제가 아니죠.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마다 다 이 정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개파들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개파가 넓어지고 또 개파가 좁아져서 개파가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파가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정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뭐 개파들의 이해 집단 간의 충돌과 이합 집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개파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개파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단순 논리죠. 한국당은 개파 문제라기보다는 보수당으로서의 어떤 비전이 있는가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가 과연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뭐
계파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화일보는 황교안 전 총리의 한국당 입당과 박근혜 문제 정해 올바른 해결 방안이란 이제 제목의 사설에서 박근혜 문제는 이제 사법부와 역사에 넘기고 야당과 정치권 모두 미래 정치 발전에 치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없는 현재와 미래는 없죠. 박근혜 문제는 적폐 문제이고 이는 청산해야 할 현재적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죠. 이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적폐를 쌓는 것입니다. 규제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툭하면 행정조사권 발동 이런 게 정부 적폐 아닌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연간 600건에 달하는 행정조사권이 발동되고 있다. 그래서 국회도 조사권 남발 금지, 조사 거부권, 미란다 원칙, 사정기관 면책, 철폐, 피해보상 등을 반영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행위를 보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매일경신문은 공정위 인수합병 규제 확 푸는 게 옳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독과점 형성과 강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기업에는 부담스러운 규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네요. 이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자본은 경쟁을 거치면서 거대한 독점이 형성되게 마련입니다. 독점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연히 국가가 개입했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반독점 금지법, 안티 트러스트 액트라고 하는 반독점 금지법의 제정을 통해서 1800년대 말에서 1900년 초에 걸쳐서 거대하게 카네기 록펠러로 대표되는 그런 거대한 재벌들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반독점 금지법을 통해서 재벌을 해체시켰습니다. 재벌을 거대 기업들 쪼갠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다시 역시 자본주의 속성이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어떤 경쟁 과정을 거쳐서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이 새롭게 지금 등장하고 있고 그것은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역시 자본주의 본질적인 그 체제가 갖고 있는 본질입니다만 위기를 증폭시키고 공황적 상황을 지속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기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올해 좋아질 업종이 하나도 없다는 경고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기업 평가가 분석 대상 29개 업종을 다 분석해 보니까 올해 좋아질 업종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산업연구원이 국내 제조업체 560곳을 조사한 올해 1분기 제조 매출 전망 경기 실사 지수도 역시 어둡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문 대통령 오늘 경제인 간담회에서 쓴소리도 요청해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 규제, 기업 상속제도, 최저임금 제도 등에 관한 개선책 이런 부분들이 지적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경기 후퇴 시기에는 전망이 어둡죠.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럼 비가 오려면 먹구름이 끼면 어두운 거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나서 황토물이 흘러가고 또 어떤 상황 이후에 날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그것이 그 경기 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제를 철폐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면 그럼 경기가 좋아지는 것인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다고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불경기를 핑계 삼아서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자본의 전략이죠. 그런데 이 자본과 정부들은 역시 이 자본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서 친자본적인 정책을 펼쳐 나갑니다. 기업이 어렵다는 것과 상속제도를 완화시켜 달라는 것은 연관성이 없는 겁니다. 옛부터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실의 이제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경기에는 기업도 어렵지만 저소득층과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이 사실 더 절박하죠.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망하지 않는데 반해서 기업이 망하고 경기가 후퇴하고 이 공황 상황에서는 노동자 서민들은 완전히 파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기 전망이 어둡다는 이유로 그 불경기 책임을 노동자에 전가시키려고 하는 자본의 전략에 이 정부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군사 문제입니다. 문화일보는 문정부 북한군 이코르 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삭제시켰다. 주일 미군은 북한은 핵 보유 선언국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했는데 남한은 북한군이 적이 아니다 이렇게 국방부 2018년 국방부 백서에서 주적을 이제 삭제했다는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현존한 위협, 직접적 군사 위협이라고 북한이 주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완화해서 형해화 시켰는데 이제 이것보다도 더 후퇴한 그런 개념의 국방백서를 발표했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문점 작년에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서 남북 관계가 내용적으로는 평화협정에 준하는 상황으로 진전이 됐습니다. 남북 철도 착공식 등 남북 교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딱 표시해두고 이 남북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 유화 국면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동안의 적대적 관계 그리고 향후 또 돌변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히 주변국은 뭐 그것이 북한이든 누구든 4대 강국 어디든지 잠재적 적대국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국제 외교라고 하는 것이 우방이 되었다가 적이 되었다가 이렇게 변동하기 때문에 항상 잠재적 적대국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경우에는 잠재적 적대국가의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해 국면에서조차 당신이 적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교류를 확대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를 그렇게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 관계를 적으로 공개하고 대응하는 것은 과거 회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북한을 주적해서 일단 제외한 2018년 국방 백서는 그렇게 비판받을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